1999년 8월 말 새벽 4시. 강남 신호등 아래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환경미화원 정도현 씨는 손수레를 밀고 있었다. 62세. 이 나이가 되도록 새벽길을 헤매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정도현 씨는 여전히 여기 있었다. 벌써 30 몇 년을 이 길로 다녔나. 무거운 한숨과 함께 손수레가 거리를 미끄러진다. 젊은 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 아내와 자식들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일까? 그날 아침도 평범했다. 습한 공기가 누긋하게 깔려있던 여름 마지막 새벽. 온몸에 땀이 벨 정도로 불쾌한 날씨였다. 정도현 씨는 이미 몇 시간을 걸었다. 허리는 철렁거리고 손목은 욱신거린다. 나이가 드니 회복도 빠르지 않다. 어제의 피로가 오늘까지 이어진다. 또 이런 걸 버렸네. 손수레 위에 짙은 갈색 쇼핑백이 놓여 있었다. 매일 보는 광경이다. 사람들은 쓰레기처럼 버린다. 나이 들어도 관계없다. 모두가 내팽개친 것들을 정도현 씨는 주었다. 수십 년 동안.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이게 뭐야? 손을 뻗어 가방을 집어들었을 때 정도현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다. 단순한 쓰레기 무게가 아니었다. 무언가 다른 무게였다. 62년을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그런 무게였다. 뭐가 이렇게 무거운 거야? 손가락이 떨렸다. 가방의 입구를 살짝 벌려 안을 들여다봤다. 그 순간 정도현 씨의 온 세상이 멈춰버렸다. 이게 뭐야?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안에는 인간의 신체 조각이 들어있었다. 자르고 포장하고 버려진. 그의 반평생을 살면서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던 그것이었다. 그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다. 세상은 갑자기 위험해 보였다. 정도현 씨의 손은 계속 떨렸다. 공중전화를 찾아가는 발걸음도 힘들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60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이 경험은 예상된 것이 아니었다. 손가락으로 112를 눌렀을 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경찰입니까? 신고 전화는 몇 분 만에 출동으로 이어졌다. 강남의 조용한 새벽이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경찰차의 사이렌, 빨간 불빛. 동네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이 시간에 이런 일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시니어들도 있는 동네였다. 텔레비전을 끄고 밖을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생겼다. 뭐가 일어난 거야? 벌써 사건이 났다니. 소문은 번개처럼 퍼졌다. 이 동네도 그렇고 저 동네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편의점, 약국, 노인회관. 어디서나 같은 말만 반복됐다. 경찰은 현장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노란 테이프가 쳐졌다. 접근 금지. 경찰관들은 사진을 찍고 기록했다. 과학수사팀까지 출동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하나 있었다. 부패 진행이 거의 없습니다. 수사관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8월 말에 서울은 덥다. 습도도 높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폐기된 신체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이상했다. 뭔가가 신체 부패를 지연시키고 있었다. 포장 방식? 냉동 상태?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된 것? 이건 법의학적 감정이 필요하겠네요. 경찰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이것은 추적 대상이 명확한 사건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왜 이렇게 버려졌는지도 모른다. 누가 했는지는 더더욱 모른다. 최근에 실종된 중년 여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경찰은 즉시 실종자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남이라는 지역은 넓었다. 사람도 많았다. 한국 사회는 매년 수많은 사람이 집을 나간다. 어떤 사람은 다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사라졌는지, 어느 가정에서 누가 빈자리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동네를 돌아다녔다. 주택가 여기저기 작은 가게들, 오피스텔. 한 명의 여성이 사라졌을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해줄 가족이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었다. 혹은 이미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이 사건과 연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이 동네에서 누군가 죽임을 당했다고? 요즘 세상 참 무섭긴 해. 우리도 모를 사이에. 그래. 저럴 때일수록 밤에 문 잠궈야지. 나이 든 사람들은 더 걱정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뉴스도 남의 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달랐다. 자신들의 자식, 며느리, 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 딸이 이렇게 죽어 있다는 것 자체가 끔찍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동네에서 이 새벽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더 무서웠다. 경찰의 수사는 계속됐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누가 이렇게 했는가? 그리고 누구를 이렇게 했는가? 그 시간에도 어딘가의 가정에서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밥이 식어가면서도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가정이 있을지도 몰랐다. 같은 날 오후. 시간으로는 불과 몇 시간이 지난 후였다. 강남역에서 한강 방향으로 약 3km. 한강 잠원나루 근처의 물은 여느 날처럼 흐르고 있었다. 1999년 8월의 한강. 여름방학을 맞은 젊은이들이 수상레저를 즐기던 시절이었다. 이하연 씨는 수상레저 강사였다. 젊은 시절에는 그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사람도 55세가 되면 생각이 달라진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버겁다. 허리는 계속 욱신거린다. 젊은이들처럼 물 위에서 활기차게 움직일 수는 없다. 하지만 돈은 벌어야 한다. 아내도 있고 나이 든 부모님도 있다. 아, 오늘도 많이들 왔네. 정오가 넘어간 시간. 한강은 햇빛이 반짝거렸다. 여름의 마지막 불이 그곳을 지나갈 때쯤이었다. 이하연 씨는 장비를 정리했다.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구명조끼들. 오후 강습을 위해 모든 것을 점검했다. 55세의 몸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매번 무거워진다. 어?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멈췄다. 물 위에 뭔가가 떠 있었다. 검은 것. 여행 가방처럼 보이는 무언가였다. 저게 뭐야? 처음엔 쓰레기일 거라고 생각했다. 한강도 사람들의 버린 것이 떠올라오는 강이다. 페트병, 스티로폼, 비닐봉지.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 광경에 익숙해졌다. 환경이 망가진다는 것도, 사람들이 평범하게 버린다는 것도, 모든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저건 위험하네. 그래도 가만히 둘 수는 없었다. 보트에 탈 누군가가 실수로 부딪힐 수도 있다. 이하연 씨는 물 위의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다. 나이를 먹으면서도 할 일은 많다. 젊었을 때와 다르게 이제는 무언가를 거르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으응. 가방을 끌어당기기 위해 힘을 주었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가방은 거의 떠올랐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55세의 팔도 이제 약해졌다. 한 번에 들어올 수 없었다. 몇 번을 힘주어야 겨우 배 위에 올릴 수 있었다. 왜 이렇게 무거? 숨을 고르며 가방을 들었다. 물이 뚝뚝 떨어진다. 검은 여행 가방. 깨끗하지 않다. 물에 떠다닌 흔적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 표면에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 이게 뭔가? 가방의 지퍼에 손을 대었다. 55년을 살면서 이런 직감은 처음이었다. 혀 밑에 철 맛이 난다. 가슴이 철렁거린다. 이것은 쓰레기가 아닐 것 같은 그런 직감이었다. 지퍼를 천천히 내렸다. 순간 이하연 씨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비명이라기보다는 신음에 가까웠다. 몸이 자동으로 반응했다.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손가락이 떨렸다. 가방 속에는 한 여성의 머리가 들어있었다. 포장된 상태로. 무언가로 쌓여진 채로. 이하연 씨는 보트에 주저앉았다. 55세의 다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손가락은 계속 떨렸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젊은 시절 어느 인생의 시점에서도 이것을 상상한 적이 없었다. 강 위에서 한낮에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경찰에 신고한 것은 겨우 몇 분이 지난 후였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말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어야 하는 무언가였다. 경찰은 빠르게 출동했다. 한강 잠원나루는 금지 구역이 되었다. 과학수사팀이 다시 나왔다. 이번엔 좀 더 많은 수사관들이 모였다. 아침에 강남에서 발견된 조각과 일치하나요? 네, 포장 방식도 같고 부패 양상도. 수사관들은 서로 눈을 맞췄다. 무언가가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같은 사람, 같은 범행, 하나의 죽음, 하나의 시신,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뉜 죽음.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동네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이제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강도, 물도.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없어 보였다. 나이를 먹으면서도 이런 공포는 첫 경험이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이렇게까지 위험한 거야. 누군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말에 공감했다. 며칠이 지났다. 경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실종 신고 접수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한 통의 신고가 눈에 띄었다. 박인정 씨. 자택 근처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던 여성이었다. 신고자는 남편이었다. 경찰서에 나타난 박인정 씨의 남편은 눈이 붓고 있었다. 48세의 아내가 사라진 지 벌써 사나흘. 이 나이에 남편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우리 인정이는요, 꽃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다. 경찰관은 차근차근 물었다. 최근 아내분의 상태는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장사가 잘 안 됐어요. 요즘 대형마트가 자꾸 커지니까요. 작은 가게들은 다 힘들더라고요. 우리 인정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빚도 늘어나고. 수십 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상공인의 남편들. 아내가 가게를 할 때 남편도 그 고통을 함께 지운다. 잠 못 자는 밤도 많고 벌어진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많은 날도 많다. 그리고 때론 우울증도 온다. 48세의 여인이 겪을 수 있는 현실이었다. 빚 문제로 말싸움도 많았나요? 네, 최근에도 자주.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어쩌면 자신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자신은 얼마나 도와줄 수 있었나? 이 나이대의 남편들이 많이 느끼는 무력감이다. 젊었을 때처럼 돈을 벌 수도 없고 아내의 사업도 도와줄 수도 없고 그냥 보기만 해야 하는 그런 무력감. 경찰은 주변 이웃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증언이 나왔다. 그날 새벽 꽃가게 앞에서 누군가 말싸움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라고요? 네. 여자분 목소리도 들었는데 남자분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분이 아닌 다른 중년 남자분 같은데. 경찰관의 눈빛이 변했다. 이것은 의미 있는 증언이었다. 말싸움이었나요? 네. 화난 목소리였어요. 두 사람이 뭔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시간은 새벽 4시쯤이었던 것 같고요. 새벽 4시. 그 시간에 꽃가게 앞에서 누가 박인정과 말싸움을 했는가? 남편이 아닌 다른 중년 남자가. 이웃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누구일까? 그리고 왜? 그리고 그 후로 박인정은 사라졌다. 경찰은 더 물었다. 그 남자분은 자주 보셨나요? 네. 꽃가게 단골 손님이었던 것 같아요. 자주 나왔던 사람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자주 나온 손님. 꽃가게를 드나든 중년 남자. 그리고 마지막 날 새벽에 말싸움을 한 그 남자. 경찰은 꽃가게의 CCTV를 확보했다. 테이프를 되감았다. 날짜를 맞췄다. 지난 며칠을 역순으로 따라가면서 영상을 분석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남자가 있었다. 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 자주 나왔다. 매번 꽃을 샀다. 그리고 박인정과는 단순한 손님과 주인 이상의 뭔가를 나누고 있었다. 오래 대화를 했다. 표정도 뭔가 진지했다. 이 사람이 누구지? 경찰관은 영상을 지우지 않고 계속 봤다. 매일 나왔다. 아침, 오후, 저녁. 가게의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그 남자는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실종 전날 밤. 그 남자가 가게에 왔을 때 박인정의 표정이 변했다. 뭔가를 거부하는 표정. 심각한 표정. 그 다음날 새벽. 말싸움. 그리고 아무도 박인정을 보지 못했다. 이웃들의 말이 맞다면 그 남자가 박인정을 만난 마지막 사람이었다. 경찰은 가게 근처를 다시 수소문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찾아야 했다. 근처 공사장? 편의점? 아니면 이 동네 누군가? 저 남자 알아보실 분 없으세요? 사진을 들이대며 경찰은 물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더 자세히 봤다. 이 나이대들은 얼굴을 잘 기억한다. 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이다. 아, 그 사람이요? 공사장에서 일하던 사람 아닌가요? 한 할머니가 손가락을 쥐었다. 공사장? 네. 저 앞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년 남자 말이에요. 자주 봤는데. 경찰의 수사는 좁혀들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박인정임이 거의 확실해졌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도 계속 모이고 있었다. 시간 문제였다. 그 남자를 찾는 것은. 여름은 점점 끝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박인정의 가족은 어디선가 그의 아내를 찾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비록 너무 늦은 기도였지만 경찰의 수사는 본격화되었다. 꽃가게의 CCTV 영상에는 그 남자가 계속 나타났다.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는 적어도 2주일 전부터 가게에 드나들었다.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이 사람이 누구지? 경찰관들은 영상을 분석했다. 50대로 보이는 남성.
키는 중간 정도. 얼굴은 까무잡잡했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 이것은 실외에서 일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건설 현장, 도로공사,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얼굴. 근처 공사장을 수색하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진을 들이대자 즉시 누군가가 손가락을 쥐었다. 아, 그 사람 아닙니까? 송기범이라고 하던데. 송기범.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였다. 경찰이 나타났을 때 그는 콘크리트를 섞고 있었다. 54세. 이 나이가 되도록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은 늘 거칠다. 등도 굽어 있다. 젊었을 때는 건강한 몸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몸이 낡아간다. 송기범입니까? 경찰이 다가갔을 때 송기범의 표정이 굳었다. 직감이 작동했다. 아직 아무것도 말해지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자신을 향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네, 뭐 일이 있습니까? 조사를 위해 그를 불러낸 곳은 경찰서였다. 54세의 건설인부. 거칠고 검은 손. 소박한 옷차림. 그리고 눈빛은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 나이대 남성들이 경찰서에서 경험하는 공포는 특별하다.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 때문이다. 박인정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 사람요? CCTV에 당신이 그분의 가게에 자주 드나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처음에 송기범은 부인했다.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요. 그냥 손님일 뿐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왜 그렇게 자주 갔는가? 단순한 꽃 구매로는 설명이 안 된다. 거의 매일 들어간 것 아닌가? 정말 손님일 뿐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송기범은 점점 작아졌다. 54세의 남자. 건설 현장에서 매일 흙과 콘크리트를 마주하며 살아온 남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다. 외로움? 아니면 다른 무언가? 이웃들은 송기범을 봐왔다. 며칠 동안의 미행과 수소문을 통해 경찰은 그들의 관계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 송기범이가 박인정한테 관심을 보였던 것 같아요. 한 이웃이 말했다. 어떤 관심입니까? 그냥 자주 보러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가게 앞에서 얘기하는 모습도 봤어요. 단순한 손님 같지는 않았는데 54세 남자와 48세 여자. 이 나이대의 남녀가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단순한 꽃 구매일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일까? 이웃들은 추측했다. 아마도 그들은 뭔가를 원했던 것 아닐까? 누군가의 관심? 누군가의 위로? 아니면 그보다 더? 경찰서에서 송기범은 점점 입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거짓말이 지탱될 수 없었다. 저는 인정 씨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계속 들었다. 처음엔 그냥 꽃을 사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와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좋았거든요. 54세의 남자. 건설 현장에서 혼자 일해온 남자.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할 기회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건설 현장의 동료들과의 대화는 일에 관한 것뿐. 손님과 주인이라는 선을 넘어서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 이 나이에 그런 것을 원했던 것 같다. 근데 인정 씨가 거절하셨나요? 네, 처음엔 친절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송기범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 감정을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절하셨어요. 미안하지만 나한테는 남편이 있다고. 그 순간 경찰관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닐 수도 있었다. 거절은 때론 상처가 되고 상처는 때론 분노가 된다. 특히 54세의 남자가 느끼는 거절은, 인생의 너무 늦은 시점에서 받는 거절은. 그 후로는 경찰의 질문에 송기범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새벽. 꽃가게 앞에서의 말싸움. 새벽 4시의 비명. 그 후의 침묵. 그리고 이제 남겨진 것은 여러 조각으로 나뉜 하나의 죽음. 나이를 먹으면서도 관계의 복잡함은 여전했다. 마음, 감정, 거절, 분노. 그리고 그것이 만드는 참극. 이 모든 것이 한 여름의 새벽에 벌어진 일이었다. 경찰서의 신문실. 송기범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혀 있었다. 54세의 남자. 손은 여전히 거칠었다. 손톱 아래 콘크리트 가루가 남아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방금 끌려온 것이었다. 경찰관은 차와 건설 현장을 수색했다는 말을 했다. 당신의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송기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 그의 트렁크. 모든 것이 그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계속 부인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도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가. 때론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거짓이 쌓이고 또 쌓인다. 박인정과의 관계를 다시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정말 그냥 손님이었어요. 경찰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 나이에 이 직업을 가진 경찰관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54년을 산 송기범의 거짓은 너무 투명했다. 당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것들을 보시겠습니까? 경찰관이 증거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차량 트렁크 사진. 그리고 그 속의 얼룩. 빨간색, 갈색, 비. 또 다른 봉투에는 포장 비닐이 들어있었다. 꽃가게에서 사용하던 포장재와 거의 동일한 재질. 송기범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건. 말을 잇지 못했다. 인생의 54년. 지금까지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증거 앞에서 거짓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말씀하시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신문이 계속되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더 위협적이었다. 이 직업의 사람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남은 것은 사실뿐이다. 증거뿐이다. 송기범은 점점 작아졌다. 54세의 남자. 건설 현장에서 한치의 약함도 드러낼 수 없던 그 남자. 하지만 지금 그는 약했다. 아주 약했다. 제가 입을 열었다. 한 번 열어진 입은 계속 말했다. 인정 씨에게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제가 도와주겠다고. 경찰관은 계속 들었다. 근데 거절당했습니다. 거절하면서 자기는 남편이 있다고. 송기범의 목소리가 떨렸다. 54세의 남자가 느끼는 거절의 무게. 인생의 늦은 시점에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을 때 그것을 돌려받는 거절의 무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그 후로도 계속 갔어요. 말을 들어줄 때까지. 그날 새벽도. 송기범은 눈을 감았다. 그 새벽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기억은 남아있었다. 너무 생생하게. 새벽 4시쯤 가게 앞에 갔는데 인정씨가 이미 밖에 나와 있었어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그리고 얘기하자고. 경찰관이 질문했다.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이 말했어요. 앞으로는 다시 가지 말라고.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다신 보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송기범의 목소리가 끊겼다. 거절은 충분했다. 그런데 경찰 신고라니. 두려움, 수치심, 분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올라왔다. 그 순간에 경찰관의 질문이 들렸다. 화가 너무 크게 나왔어요. 순간적으로. 송기범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제가 뭘 한 건지도 모르고 손이 나갔어요. 진짜 순간적으로. 경찰관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명백했다. 한순간의 분노. 한순간의 선택. 그것이 한 여성의 생명을 앗아갔다. 그리고 그 후. 송기범이 해야 했던 것들.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당황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가게 안에 끌어들이고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 송기범은 자신이 한 일들을 차근차근 말했다. 그 과정은 가혹했다. 패닉 상태에서의 시신 처리, 포장, 여러 군데 버리기, 새벽 강남 신호등 아래, 한강 잠원나루. 더 이상 한 여자가 아니라 여러 조각이 되어버린 시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경찰관이 물었다. 몰라요. 정신이 없었어요. 내가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없애야 한다는 생각만. 54세의 남자.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을 일해온 남자. 가족이 있었을 수도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한순간의 거절. 한순간의 화.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 신문실의 불빛은 차갑게 송기범을 비추고 있었다. 54세의 남자는 이제 더 이상 그저 건설인부가 아니었다. 그는 살인죄의 피의자였다. 여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송기범이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알았다. 그것이 무엇인지. 54세의 남자가 느꼈을 그 시간의 무게. 거절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범행으로. 범행에서 체포로.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그의 여름은 영원히 끝나버렸다. 경찰은 사건을 종결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을 남겼다. 54세 남자의 선택이 남긴 흔적들. 그리고 어딘가의 가정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다. 사건은 빠르게 해결되었다. 송기범은 체포되었고 신고는 수사로 이어졌다. 법정으로 향할 준비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건의 종료는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의 삶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상처는 여전히 처음 같았다. 정도현 씨는 여전히 새벽길을 나선다. 62세. 이 나이에 일을 멈출 수 없다.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다. 빚도 있다. 그런 것들이 그를 계속 새벽거리로 밀어낸다. 하지만 이제 그의 새벽 산책은 예전과 다르다. 손수레를 밀고 나가지만 몸은 경직되어 있다. 거리의 모든 가방, 모든 봉투가 의심스럽다. 저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쓰레기일까? 아니요. 그냥 쓰레기겠지. 자신을 달래본다. 하지만 마음은 달래지지 않는다. 한 번의 경험은 인생을 바꾼다. 62년을 산 사람도 한순간의 발견이 그 이후의 모든 것을 바꾼다. 손수레 위에 뭔가가 놓여 있으면 정도현 씨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본다. 쓰레기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손가락은 조금씩 떨린다. 트라우마는 말없이 몸으로 표현된다. 정도현 씨 요즘 괜찮으세요? 이웃이 인사했다. 정도현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네, 뭐 별일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죽어 있었다. 62세의 눈. 그 안에 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갔다. 아마도 그것은 일상에 대한 믿음이었을 것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 안전하다는 믿음. 새벽 거리가 위험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동네는 달라졌다. 경각심이 생겼다. 문을 잠그는 시간도 빨라졌다. 밤에 혼자 다니는 여성들도 줄었다. 특히 나이 든 여성들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저 동네도 이런 일이 나면 우리 동네라고 안전하겠냐고.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중얼거렸다. 이 나이대는 더 이상 그런 일은 남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자신의 딸, 며느리,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박인정의 남편은 어디로 갔을까? 신문 기사에는 그 이후에 남편에 대해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아내의 시신이라도 확인했을까? 이 나이대의 남편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피극. 48세의 아내를 이렇게 잃는다는 것. 그것은 죽음만큼이나 상처를 준다. 이하연 씨도 여전히 한강을 본다. 55세.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다. 장비 정리는 계속된다. 하지만 그의 눈은 물을 볼 때마다 흔들린다. 그곳에서 본 그 가방. 그 안에 있던 것. 저 물도 이제 다르게 보여요. 그가 동료에게 말했다. 마치 그 물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다는 듯이. 무고해 보이는 물도 이제는 그에게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시간이 흘렀다. 1999년 여름도 지나갔다. 가을로 접어들었다. 날씨가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곳의 사람들의 심장은 더 차가워졌다. 사람 사는 세상 참 알 수 없어요. 정도현 씨가 다시 중얼거렸다. 누군가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음성 없는 항변. 62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 이것이냐는 그런 항변. 별일 다 겪어보네. 그의 말 속에는 세대의 무게가 있었다.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산업화도 겪고 세상의 급변도 겪어온 세대.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 예측 불가능했다. 여전히 뭔가가 드러나고 여전히 누군가가 다치고 여전히 누군가가 사라진다. 동네의 다른 나이 든 주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나이에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안전? 그것도 이제는 보장되지 않는다. 신뢰? 그것도 흔들렸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인생의 65년, 70년을 산 사람이 남은 시간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조심해야지. 그게 맞네. 그들은 결론 지었다. 세상은 위험하다. 누군가는 우리를 해칠 수 있다. 나는 조심해야 한다. 내 가족을 조심시켜야 한다. 더 이상 믿음은 없다. 남은 것은 경계뿐이다. 정도현 씨는 여전히 새벽마다 거리를 청소한다. 62세의 몸으로.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트라우마를 안고도. 왜냐하면 일은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버린다. 누군가는 주어야 한다. 그것이 이 세상의 순환이다. 하지만 그의 새벽은 더 이상 무심한 새벽이 아니다. 그것은 경계의 새벽이다. 불안의 새벽이다.
62세의 한 사람이 겨우 한 번의 발견으로 인해 그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을 우리는 본다. 여름은 끝났다. 그 여름의 기억도 어둡게 남아있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은 계속 산다. 정도현 씨처럼, 이하연 씨처럼, 박인정의 가족처럼 상처를 안고 조심하면서 계속 산다. 1999년 여름 강남 한 모퉁이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결국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상과 달리 흐른다는 것. 62세 환경미화원 정도현 씨처럼 평범한 아침이 평범하지 않은 순간으로 바뀐다는 것. 그리고 그 한순간이 남은 인생 전체를 얼마나 깊게 상처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정도현 씨입니다. 누군가의 이하연 씨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박인정 씨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깨닫는 것은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54세 남자 송기범이 한순간의 거절로 인해 인생 전체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우리의 손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정도현 씨가 여전히 새벽 거리를 나서듯이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뭔가를 전했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현실의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계속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다른 인생의 흔적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